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이번 PYSR에서 리뷰드릴 논문은 제가 1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인 Granularity Fusion Transformer Learning Multi-Granularity Patterns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2025년에 Knowledge Based System이라는 저널에 억서비트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1저자로 참여한 연구인 만큼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제안 연구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계열의 그래뉴얼리티라는 특성에 기반하여 멀티 그래뉴얼리티의 계층적인 정보를 활용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에는 그래뉴얼리티라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집계되는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측정된 시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그래뉴얼리티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러한 그래뉴얼리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뉴얼리티가 세밀할수록, 즉 샘플링 간격이 작을수록 데이터는 훨씬 더 상세한 패턴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데이터의 용량이 커질 수 있고 노이즈가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그래뉴얼리티가 거칠수록, 즉 샘플링 간격이 클수록 데이터는 더 적은 양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유리하지만 세부적인 이상 징후나 빠른 변화는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그래뉴얼리티 수준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그래뉴얼리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단일 그래뉴얼리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의 그래뉴얼리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정확하고 강건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연구이기 때문에 먼저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란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일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인풋으로는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known future inputs, static metadata, discrete forecasting horiz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known future input이란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과거 및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양열 발전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일기예보와 같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고 아웃풋 도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데이터로 방금과 같이 태양열 발전을 예시로 들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의 이름, 측정 단위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대부분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그래뉴얼리티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그래뉴얼리티란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본 시간 단위를 의미하여 데이터의 세밀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시계열 알고리즘들은 사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그래뉴얼리티를 바탕으로만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래뉴얼리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뉴얼리티에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져서 모델의 성능과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래뉴얼리티를 크게 두 가지의 포맷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입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을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점 간에 발생하는 작은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지나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포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기된 어떤 이상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트라젝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이상적인 하나의 트라젝토리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샘플들은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형태는 이 파란색 부분으로 표기된 라인을 따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입니다. 즉 저희는 어떤 데이터의 세밀한 변동은 포착할 수 없지만 조금 어떤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의 포맷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보시면 이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간격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한 변동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필요 없는 노이즈를 지나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 이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포맷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멀티 그래뉴얼리티를 반영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어떤 이상적인 컨티뉴어스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현실의 데이터들은 사실 이러한 컨티뉴어스한 트라젝토리에서 특정 간격으로 디스크립트하게 샘플링하여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서도 이 초록색 포인트나 이 하늘색 포인트들과 같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들은 이 초록색 각 동그라미 포인트에 수집된 데이터일 것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이상적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과 패턴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스크립트 샘플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 그래뉴얼리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데이터의 퀄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도나 구조적인 특성이 특히 이 그래뉴얼리티 수준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그래뉴얼리티가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이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래의 예시처럼 이 초록색 데이터가 있고 하늘색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초록색 데이터가 더 많은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후에 더 많은 기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파란색 데이터가 수집한 이 데이터의 카파빌리티를 이 초록색 데이터는 앞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이 파란색 데이터만큼의 카파빌리티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뉴얼리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조금 이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그 모델링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무조건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고 모델이 불필요한 노이즈한 패턴까지 학습하면서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따라서 이 그래뉴얼리티 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뉴얼리티 특성을 기반으로 저는 더 나아가서 단일 그래뉴얼리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는 멀티 그래뉴얼리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인 그리고 콜스한 데이터의 포맷의 그래뉴얼리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면
지역적인 패턴의 정보는 파인 그레인드로부터, 전체적인 맥락은 콜스 그레인드로부터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서 그래뉴얼리티라는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멀티 그래뉴얼리티를 다루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주어진 그래뉴얼리티를 파인 그레인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로부터 에버리지 풀링이나 일정한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를 분리한 후에 조금 더 콜스한 단위로서 확장을 시켜서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에서 데이터에서 주어진 이 어떤 싱글 그래뉴얼리티를 이 파인 그레인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싱글 그래뉴얼리티로부터 조금 콜스한 단위를 만들어서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상적인 트래젝토리가 존재하고 이상적인 트래젝토리를 근사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어진 싱글 그래뉴얼리티를 좀 더 파이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제한 방법론에서는 유의미한 방법을 통하여 주어진 싱글 그래뉴얼리티보다 더 파인 그레인드한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러한 멀티 그래뉴얼리티라는 특성을 다루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과 이러한 점들을 제한 방법론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 데이터로부터 정해진 단일 그래뉴얼리티의 데이터를 어떻게 멀티 그래뉴얼리티로서 변환할 것이며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가 정말 유의미할지라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기 그리고 동일한 위상이라는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단일 그래뉴얼리티의 데이터를 좀 더 업샘플링을 하여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그래뉴얼리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싱글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로부터 애초에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그리고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를 구성할 데이터를 분리를 해둔 후에 이 각 분리한 데이터들 각각에 대하여 따로 모델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그래뉴얼리티의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모델링 방식을 거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도출이 될 텐데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잘 병합하여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패치와이즈의 크로스 어텐션 기반의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리된 그래뉴얼리티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롱텀 트렌드를 나타내는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에 숄트텀 베리에이션을 나타내는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매핑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기존 데이터로부터 정해진 싱글 그래뉴얼리티를 어떻게 멀티 그래뉴얼리티로서 변환할 것인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그 타임스넷이라는 이름의 연구에서 대부분 참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해당 연구를 먼저 한번 봐주시고 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확인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적인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의 주기로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로 각 주기 내의 데이터들은 인접한 지역의 템포럴 패턴에도 영향을 받지만 같은 형태를 보이는 다른 주기의 패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 하나의 이어진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는 어떤 주기가 있고 이 주기별로 데이터를 분할을 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이 하나의 주기 내의 데이터들은 서로 인접한 패턴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서로 다른 주기에 존재하는, 즉 이제 어느 정도 자기와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이지만 서로 다른 주기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위상의 데이터들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떤 주기를 이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이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를 구할 수 있고, 이 주기로부터 이 데이터를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는 각 주기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데이터들이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리쉐이퍼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패턴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이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주기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위상 내의 데이터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때 인트라피리어드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타임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템포럴 베리에이션으로 이 가로축에서 발생하는 템포럴 베리에이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의 피겨에서 본다면 이 하나의 주기마다 에서 발생하는 베리에이션을 의미를 하고, 이 인터피리어드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같은 위상에 있는 타임 포인트들에 대한 템포럴 베리에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이 빨간색 포인트처럼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같은 위상 내에 있는 데이터들로 이들 역시도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베리에이션들을 모두 고려하여 모델링한다면 보다 풍부한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는 하나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주기를 구하고, 이 주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분을 한 후에 이 데이터를 이제 리쉐이프 해주면은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정보, 인트라피리어드 베리에이션, 인터피리어드 베리에이션을 바탕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주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이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는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한 후에 이 프리퀀시 도메인 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임 도메인 데이터의 주기성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해당 수식을 보시면 이 F는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저희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매핑을 시켜 주었을 때 이 프리퀀시 도메인 내에서 구해질 수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가장 지배적인 그 패턴을 구해줄 수 있고, 이 프리퀀시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피리어드, 즉 주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구해진 이 P, 이 주기를 바탕으로 인터피리어드 그리고 인트라피리어드를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2D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아래 피규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있고,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배치 단위, 윈도우 사이즈 바이, 그리고 이제 채널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채널과 이 배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 하나의 윈도우 사이즈에서 이 주기를 구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P와 F로 이제 구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변환된 이 데이터의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로우 축으로는 이 데이터의 동일한 주기 내의 데이터들 간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이제 이 컬럼 축으로는 동일한 위상 내의 데이터들이 가지는 베리에이션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데이터가 변환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기존 1D 데이터의 형태,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에서는 이 현재 데이터 포인트에 인접한 포인트만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변환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접 포인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현재 데이터 포인트와 같은 위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D 형태로 변환된 데이터에 저는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2D를 이제 사용을 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업스케일링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를 사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신하실 수 있게끔 이 피규어를 그려보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업스케일링이 되었고, 이 중간중간에 이 어떤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포인트들은 이 업스케일링 된 부분들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한 방법론에서의 수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컴포지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싱글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를 파인 그레인드 그리고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어떤 인풋 로우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하여 이동평균 바탕의 STL 분해를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입력과 출력의 형태가 동일하도록 이동평균 시에 커널 사이즈 빼기 1만큼의 패딩을 진행한 후 분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피규어를 통해서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입력 시계열, 오리지널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에 이 해당 예시에서는 이 이동평균 시의 커널 사이즈를 3으로 가정을 해주고 있는데, 3이므로 이제 이만큼의 패딩을 원래 시계열 데이터에 더해주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를 만들 기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에는 이제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 이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빼줌으로써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이 XF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업샘플링 해주기 위해서 이 XF의 형태를 변형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명칭을 하였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은 세부적으로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패딩, 그리고 2D 리쉐이프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의 목적은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수식을 보시면 이 해당 단계의 입력으로는 이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이 XF라는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줌으로써 저희는 이 XF에 대해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정보 중에서 저희는 주파수 영역의 강도라고 볼 수 있는 이 앰플리튜드 값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때 저희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축으로 이 평균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 이렇게 선정된 앰플리튜드 값이 있을 때 이 모든 앰플리튜드 값을 사용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앰플리튜드 값의 인덱스들 중에서 이 상위 K의 개의 값을 먼저 선정을 해준 후에 상위 K의 값들 중에서도 이 중간 값을 이 최종적인 프리퀀시로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극단적인 고주파스나 저주파스의 이 프리퀀시가 선정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고주파수가 뽑히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인 변동 포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극단적일 경우에는 데이터 내에 노이즈를 포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극단적인 저주파수가 선정이 된다면 이는 장기적인 글로벌 패턴만을 나타냄으로써 단기적인 변동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진 프리퀀시에 대해서 저희는 이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이 셀 펑션을 다음과 같이 취해 줌으로써 최종적인 주기인 이 P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딩 과정입니다. 저희가 딥러닝 모델의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조각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윈도우 사이즈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입력으로 저희가 사전에 설정한 윈도우 사이즈가 이전 과정을 통해서 계산한 주기인 P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목만큼 패딩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래 예시를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16이고 구해준 주기가 5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윈도우 사이즈 16은 이 페리어드 5로 나누어질 수 없으므로 이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목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4의 패딩을 진행해 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D 리쉐이프 과정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에서 구해진 주기를 바탕으로 패디드 데이터를 리쉐이프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 변형된 데이터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변형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이 변형된 데이터의 행은 동일한 주기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 열은 동일한 위상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XF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XF라는 데이터의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이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을 적용시켜 준 후에 모든 변수들에서 구해진 앰플리튜드 값을 평균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취해진 앰플리튜드 값을 중에서 탑 K의 앰플리튜드를 선정한 후에 이때 중간 값에 해당하는 이 프리퀀시 값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해진 프리퀀시 값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주기인 P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이 계산된 P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분할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가 계산되는 과정에서 딱 나누어서 맞아떨어지지 않으므로 저희는 딱 나누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만큼 패딩을 진행을 해주고, 이 패딩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구해진 주기를 바탕으로 리세이프를 진행을 해주는 것이 이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그레인드 블록입니다. 이 해당 단계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변형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형된 데이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떤 로우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파란색 부분, 즉 이제 로우 축이 의미하는 것은 인트라페리어드 베리에이션으로 이 각 주기 내에서만 발생하는 이 변동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컬럼 축에서 발생하는 이 인터페리어드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이 각 데이터 포인트들처럼 서로 다른 주기에 존재하지만 동일한 위상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2D 형태로 리쉐이프된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이는 인트라 그리고 인터페리어드 베리에이션을 이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그레인드 블록에서의 수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먼저 변형된 2D 형태의 데이터에 입출력이 동일한 2D 컨볼루션을 적용해 줌으로써 지역적인 정보를 추출해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인트라 그리고 인터페리어드에 혼합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업샘플링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2D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바탕으로 업샘플링함으로써 저희는 싱글 그래뉴얼리티보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바는 다양한 주기와 위상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업샘플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과정을 수직적으로 표기하면 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업샘플링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차원이 변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업샘플링 시킬 것인가는 이 업샘플링 팩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고 저희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구했을 때 이 주기를 바탕으로 먼저 데이터를 2D 형태로 리세이프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세이프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2D를 적용을 해줌으로써 이 사이에 업샘플링된 데이터를 구하게 되고, 이를 다시 한번 리세이프 시켜주면서 이를 다시 원래 형태인 1D 형태로 원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모델링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는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복잡한 변동으로 구성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함과 직관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저는 선형 레이어만을 이용해서 이를 모델링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래의 과정에서 이 디컴포지션 단계를 통해서 나온 이 XC를 선형 레이어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이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이때 L 콜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전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와 동일하게 업스케일링 팩터인 이 베타에 의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치 임베딩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이전 과정들을 통하여서 구성된 멀티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들을 각각 서로 다른 임베더를 통하여 채널 인디펜던트하게 패치 임베딩을 진행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멀티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이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패치 사이즈를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이들 각각을 이제 패칭을 진행해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임베딩 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패치 임베딩이 수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입니다. 해당 과정의 목적은 서로 다른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멀티 그래뉴얼리티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다시 병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전반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콜스 그레인드 패치를 틸로 사용하여 상세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파인 그레인드 패치를 매핑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파인 그레인드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큰 크기의 적합한 틀에 반영되어야만 그 의미가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는 콜스 그레인드 패치를 쿼리로, 파인 그레인드 패치를 키와 밸류로 사용하는 패치 와이스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멀티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이 구성된 멀티 그래뉴얼리티 데이터들을 각각에 대해서 패칭을 진행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임베딩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임베딩은 쿼리로 사용을 하고,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통해서 구해진 임베딩은 키와 밸류로서 사용을 해주는 방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입력을 받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결과적으로 저희는 멀티 그래뉴얼리티 특성이 반영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트넷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예측을 진행하는 파트로 통합된 그래뉴얼리티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아웃풋을 도출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 단계를 통해서 구해진 레프레젠테이션의 패치들을 플래튼한 후에 이를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프레딕션 랭스만큼의 아웃풋을 도출하여 최종적인 예측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 모듈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고, 이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의 비율은 ET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 나머지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7대 1대 2로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이 트래픽 데이터셋까지는 롱텀 폴캐스팅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M4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숏텀 폴캐스팅을 위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롱텀 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MSE와 MA를 사용해주고 있고, 숏텀 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SMAP, MASE, OWA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실험에서 인풋 윈도우 사이즈는 96으로 고정을 하였고, 이때 I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36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ILI 데이터셋의 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해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레딕션 랭스, 즉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길이까지를 예측하고자 하는지는 이제 96, 192, 336, 720으로 늘려가면서 모든 경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과 MLP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CNN 베이스드 모델로 구분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텀 포캐스팅에서의 정량적인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GFT, 즉 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36개의 실험 중에서 MSE 기준 17회, MAE 기준 21회로 최다 1위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데이터셋과 예측 길이에서의 평균 성능, 이 해당 표를 보시면 이 ABG라는 값이 있는데, 이 ABG 기준으로도 5개의 데이터셋에서 MSE와 MAE에서 1등의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모델들에 비하여 MSE에서는 35.27%, MA에서는 22.80%의 성능 개선을 보이며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이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롱텀 포캐스팅에서의 정성적인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이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던 타임스넷, 패치TST, 아이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이제 플롯하여 정성적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이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짧은 구간의 변화, 즉 이제 단기 변동성을 포착하지 못해 급변하는 시계열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ETTH1 데이터셋을 보시면 기존 모델들은 주기적인 패턴에 이제 과도하게 의존하여 예측값이 단순 계절성 반복에 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상치 못한 변동이나 이상치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 데이터셋인 ETTH1과 비주기적 데이터셋인 웨더 데이터셋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능의 요인으로는 장기 트렌드는 콜스 그레인드하게, 단기 변화는 파인 그레인드하게 모델링하여 다양한 시간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때문에 이 예측 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hort-term forecasting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모델은 총 19회에 걸쳐 모든 지표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하여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 대비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표에서의 평균 성능 향상폭은 SMAP에서는 34.07%, MASE에서는 51.19%, OWA에서는 44.9%의 평균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보아서 저희는 복잡한 주기성과 패턴을 가진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인 이 M4에서도 강인한 성능을 보이며 제한 모델의 범용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샘플링 방법에 대한 분석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특성상 높은 품질의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제한 방법론 자체에서는 업샘플링 방식으로 인트라피리오드 그리고 인터피리오드 베리에이션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저는 총 3가지의 대안적 업샘플링 방식, 이때 인터폴레이션 플러스 노이즈, 그리고 노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식인 인터폴레이션은 입력 데이터를 2차원 형태로 변환한 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여 인접 데이터 간의 선형 관계를 잘 보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인 인터폴레이션 플러스 노이즈는 보관된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삽입함으로써 데이터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합성 데이터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멀 방식은 업샘플링 없이 원본 콜스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싱글 그래뉴얼리티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실험 결과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제한한 방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일부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대값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한하는 업샘플링 방식이 유의미하게 고품질의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생성하며 예측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그래뉴얼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실험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싱글 그래뉴얼리티의 한계를 보이고 제한된 멀티 그래뉴얼리티 기반 접근법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의 경우와 제한 방법론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이때 only fine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을 고려해 업샘플링된 fine grained 데이터만 사용하는 경우이고, only coarse 같은 경우에는 STL 디컴포지션으로 분해한 coarse grained 데이터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전처리 없이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자면, only fine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화 탐지에는 강하지만 장기 추세를 표현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only coarse 같은 경우에는 장기 트렌드에는 강하지만 세부 변동성은 놓쳐서 주기적인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래뉴얼리티에서 얻는 계층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데이터셋 간의 성능 변동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각 그래뉴얼리티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단일 그래뉴얼리티를 사용 시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제한된 멀티 그래뉴얼리티 통합 방식은 장기 트렌드와 단기 변동성을 동시에 모델링하여 다양한 시계열 특성에 대해 일관되고 우수한 예측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각 구성 요소, 이때 전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각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리포팅 해 두었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디컴포지션 과정을 제거한 실험 결과이고, 이 마이너스 업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업샘플링을 제거한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콜스 그리고 이제 파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콜스 그레인드 리그레이션을 제거한 결과, 그리고 파인 그레인드 블록을 제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 첫 번째 디컴포지션 과정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분해 과정이 데이터 내의 고유 패턴을 분리하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업샘플링을 제외했을 경우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분해된 데이터를 콜스, 파인 특성 고려 없이 바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드 형태를 고려하지 않기에 다양한 그래뉴얼리티 간에 발생하는 특화된 패턴을 놓치게 되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콜스 그레인드 리그레이션 제거 시에는 가장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가 이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와 매칭되는 구조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성이 부정확할 경우에 이 세밀한 정보 표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그레인드 블록 제거 시에는 날씨 데이터처럼 미세한 변동이 잦은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것이 세부적인 변화 추정을 통해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험 외에도 더 다양한 실험들이 논문 원본에는 수록되어 있으니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논문 원본을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면서 해당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그래뉴얼리티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간적 스케일을 동시에 고려하는 멀티 그래뉴얼리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싱글 그래뉴얼리티 방식의 제한된 정보 표현력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제안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간적 스케일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트렌드와 단기 변동성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정확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제안 연구의 핵심적인 모듈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파인 그레인드 블록입니다. 이 파인 그레인드 블록에서는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주기 내, 주기 간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업샘플링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뉴얼리티 퓨전 인코더에서는 패치와이스 크로스 어텐션을 기반으로 분리된 그래뉴얼리티 데이터에서 전체적인 롱텀 트렌드를 나타내는 콜스 그레인드 데이터에 숏텀 베리에이션을 나타내는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를 매핑하여 즉 그래뉴얼리티의 정보가
두 그래뉴얼리티의 정보가 통합된 표현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그래뉴얼리티 퓨전 트랜스포머는 6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MSE 기준으로는 35.27%, MA 기준에서는 22.80%의 개선을 달성하여 최신 소터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